15세 이상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버스비 이거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또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거의 모든 혜택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실제로 어떤 지역은 벌써 혜택이 시작됐는데 이걸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고 1년 넘게 버스비를 그냥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뭐 37만 원 이렇게요. 안타깝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필요한 정보 확실히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랑 지자체랑 같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기본 골자는 역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비 부담을 좀 덜어드리자 이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지역마다 예산이나 뭐 준비 상황 이런 게 다 달라서요. 지원을 시작하는 나이, 이게 뭐 만 65세인 곳도 있고 70세, 75세 이렇게 다른 곳도 있고요. 시작하는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언제부터 몇 살부터 되나 이걸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걸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게 버스비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버스비 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KTX나 SRT 같은 기차 평일에 30% 할인됐잖아요. 네네. 근데 뭐 지하철 무료 이용 같은 혜택들, 이런 기존 혜택에 더해서 요즘 새로 생긴 GTX 같은 교통수단 있잖아요. 네, GTX.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동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전용 교통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신청해서 발급받고 그걸 사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뭐랄까, 어르신들만 쓸 수 있는 특별 카드 같은 거죠. 아, 전용 교통카드. 네. 그럼 지역별로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워낙 다양해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몇 군데만 좀 짚어주시죠. 네, 예를 들면 충북 충주시 같은 경우는요,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이면 시내버스를 아예 전면 무료로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 전면 무료요. 네, 그래서 미리 주민센터에서 전용 카드를 신청해야 하고요. 신분증이랑 등본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곳은 나이가 다르다고요. 네, 강원도 원주시는 2025년 7월부터인데 여기는 만 70세 이상이 대상이고요. 경상북도도 2025년 7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만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여기는 6월부터 벌써 신청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 경북은 벌써 신청 시작했군요. 준비물이 뭐 신분증, 사진, 그리고 본인명의 핸드폰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2025년 7월 시행 목표인데 여기는 만 75세부터 시작하고요. 6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어요. 아, 지역마다 정말 기준 연령이 다르네요. 65세, 70세, 75세. 그렇죠. 그리고 지원 방식도 조금씩 다른 곳이 있어요. 맞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서울 중구요. 여기는 방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중구는 버스비 무료가 아니라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께 매달 4만 원씩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와, 현금 지원이요. 그럼 그냥 그걸로 버스 타셔도 되고 택시 타셔도 되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좀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겠죠. 신청은 구청 복지과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요. 또 강원도 태백시 얘기도 있었어요. 거긴 버스가 좀 불편한 곳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노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께 월 5만 원 상당의 택시 이용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지역 상황에 딱 맞게 지원 방식이 다르네요. 네, 이게 다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뭐 어르신들 실제 이동 패턴, 교통 인프라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되는 거라서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사는 곳, 우리 동네 공지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잘 챙겨서 신청하는 거네요. 보통 신분증은 필수고 경우에 따라 등본이나 사진도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 주민센터 같은 곳에 방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자, 그럼 버스 얘기는 좀 했고요. 다른 교통수단 혜택도 좀 정리해 볼까요? 기차 할인은 원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요. 만 65세 이상이면 평일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명절에는 할인이 안 되고요. 아, 평일만 30%군요. 네, 역창구나 아니면 요즘은 앱으로도 예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할인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지하철은요? 이건 거의 무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수도권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 이용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경로용 교통카드 이걸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해요. 아, 그것도 카드가 필요하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이 무료 이용 연령 기준이 만 70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아, 대구는 70세로 바뀌는군요. 이것도 꼭 알아둬야겠네요. GTX는 어떻습니까? 네, 새로 개통한 GTX 노선들도 경로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약 30% 정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랑 대구 경산을 잇는 대경선이라고 새로 생기는데 여기도 만 70세 이상이면 일부 구간 무료나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해당 지역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K패스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르신들만 쓰는 건 아니죠? 아, 네. K패스. 이건 모든 시민 대상인데요. 어르신들도 당연히 쓰시면 좋습니다.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번 이상 타면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 20% 환급. 네, 일반은 20%고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되죠. 어르신들도 신청 가능하고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홈페이지나 앱에 꼭 등록을 해야 환급이 됩니다. 아, 이것도 등록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이 K패스 환급에다가 추가로 자체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광주나 창원, 인천 같은 곳들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죠. 그렇네요. 교통비 지원 말고도 2025년부터 어르신들 복지에 중요한 변화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생계급여까지 완전히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어르신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적어도 자녀가 소득이 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같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 자녀가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봐서요. 아, 자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군요. 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생계급여까지 완전히 없어져서 자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이랑 재산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훨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자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소하지만 유용한 게 있는데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1만 원씩 감면받게 됩니다. 오, 자동 감면이요. 그것도 좋네요. 네. 또 복지 멤버십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 하나를 신청하면 그걸 통해서 혹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계된 혜택 정보가 있는지 이런 걸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딱 하나만 강조한다면 역시 신청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버스 무료 전용 카드, KTX 할인받는 법, 지하철 경로카드, 또 K패스 신청,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관련 변경사항까지 내가 해당되는 게 있다 싶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거나 자녀분들께 좀 여쭤보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어르신들의 어떤 이동 편의를 높이고 또 생활비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는 여러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정보들이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역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 즉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동 지원 외에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또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미리 고민하고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또 자료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